알아서 남주나.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로 조선을 세운 이성계 왕을 왕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생전에는 왕 대신 국저을 잠시 맡는 사람이라는 권지국사라고 불렸습니다. 옛날 옛적 고려 말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몽골의 간섭에 지친 백성들은 고단했고 권문세족들의 탐욕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 시절 활을 들고 북방을 누비던 한 장군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는 전쟁터에서는 영웅이었고 백성들에겐 믿음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를 세운 그는 정작 왕이라 불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권지국사, 즉 국정을 잠시 맡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명의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은 자주국가가 아니라 명나라의 눈치를 보는 나라였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면 명나라 황제가 인정해줘야 했습니다. 이성계는 나라를 세워놓고도 명나라가 고개를 끄덕이기 전까진 왕 노릇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왕 대신 권지국사라는 이상한 호칭을 쓰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성계가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받은 건 그가 세상을 떠난 뒤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고도 왕이라 불릴 수 없었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조선은 왜 명나라에 이렇게 목을 맸을까요? 이유는 바로 정통성 때문이었습니다. 쿠데타로 나라를 세운 조선은 우리가 세운 옳은 나라다라고 말할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 철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사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대의 실태는 어땠을까요? 나라 이름조차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 지었습니다. 정도전이 국호 후보로 조선과 화령을 올렸는데 명이 조선을 택하자 그걸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가 이름을 지어준 나라가 된 셈입니다. 조선은 명나라가 기침하면 감기 드셨냐고 묻고 재채기를 하면 폐하 만수무강을 외쳤습니다. 심지어 명나라 사신이 오면 조선의 왕이 무릎 꿇고 황제의 글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외교가 아니라 거의 주종관계였습니다. 그럼 명나라가 조선에게 해준 건 있을까요? 글쎄요. 조선이 명에 바친 조공품을 보면 금, 은, 말, 처녀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도 바쳤습니다. 젊고 건강한 처녀들을 조공으로 보낸 겁니다. 이걸 본 세종대왕이 기겁했습니다. 이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세종은 명나라의 애원에서 처녀 대신 인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삼은 산삼, 즉 귀한 약초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열심히 산삼을 재배했고 그게 오늘날 인삼 산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나라가 망한 뒤 조선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은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망한 명나라의 연호를 200년 가까이 계속 사용했습니다. 청나라 사신에게는 연호를 바꿨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숭정 50년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죽은 나라를 떠받들고 살았던 겁니다. 이쯤 되면 명나라의 유령을 조선이 대신 모시고 산 셈입니다. 조선은 점점 세계 흐름에서 고립됐습니다.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랑캐라며 청나라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소중하라 부르며 만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혁은 없었고 활력은 떨어졌고 국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결국 조선은 명나라의 그늘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한 셈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나라를 세우고도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보며 이름을 얻었고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초기에는 평화를 주었지만 결국 조선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굴레가 되었습니다. 조선이 멸망한 건 고종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 명나라가 망하던 그날 조선도 운명을 함께 했는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